네, 주말 사이 나온 뉴스 하나씩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국내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주가와의 차이가 2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8일 기준 69,600원으로 4개월 만에 6만 전자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날 기준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의 평균은 99,208원으로 목표 주가 괴리율은 42.7%를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약 4년에 걸친 금융당국 조사 끝에 고의 분식 회계 혐의를 벗었습니다. 회계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투자은행 JP모간은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제시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승리한 다음 날 개인 투자자는 원전 관련주를, 외국인은 가상자산 관련주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은 두산중공업이었고 같은 날 외국인은 카카오를 1,400억 원, 네이버를 9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마지막 뉴스 보시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노르웨이산 연어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산 연어는 러시아 상공을 경유하는 항공편으로 한국에 들어오는데 러시아의 영공 폐쇄로 우회 항공로를 이용하다 보니 운임비가 증가해 수산물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네, 삼성전자 뉴스부터 보셔야겠죠. 12월부터 주가 우하향 곡선을 그리더니 4개월 만에 6만 전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2분기 업황 개선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니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한 부분을 유지는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1월 이후로 개인들은 무려 삼성전자를 4조 원 이상 지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와중에 지금 개인이 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 주가 상방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화요일 러시아 침공 이슈가 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2,600포인트를 좀 위협을 받을 때 삼성전자도 저가 기준으로 68,700원을 찍고 주가가 반등하면서 69,5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8일 날 국내 한 금융정보업체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 적정 주가죠. 이제 평균값이 99,208원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른바 목표 주가 괴리율, 즉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의 차이를 실제 주가로 나눈 값인데 이게 42.75까지 벌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20년도 4월 2일이죠. 이제 3월 말에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올 그 시기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42.86 정도 괴리율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일단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목표가는 평균 97,304원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좀 올리면서 이 금액도 같이 따라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몇 군데 좀 살펴보니까 키움증권이 10만 원, 그리고 이제 SK증권이 98,000원 제시했고요.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1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주가를 상향 조정한 거는 당연히 이제 메모리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총 1위 기업이죠. 이에 따라서 경기 선행 지표, 국내 증시를 선행하는 그런 지표 느낌이 좀 강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보통 6개월 후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 기업의 어떤 주가를 반영한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요. 일단 6개월 후에 반도체 수요, 지금으로 보면 걱정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차량용 반도체 이런 데는 이제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공급 부족 현상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제 현재 러시아 이슈가 좀 조용해지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가 좀 조용해지는 그 시점이 되게 되면은 이에 대한 부분은 좀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될 거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1분기는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가장 낮은 분기입니다. 비수기죠. 따라서 이제 작년 연말 주가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주가를 반등한 이유도 6개월 후에 올해로 치면 한 6월 달 정도에는 반도체 업황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월 달에 재하락은 잘 아시겠지만 연준이 QT를 발표하면서 영향을 받았죠. 이제 그 이후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연속으로 좀 얻어맞은 결과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 수급의 부재인데 현재 환율 상황이 계속 달러
강세로 가면서 이제 원화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유입 요인 자체가 지금은 부재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이건 잘 아실 테지만 이 기업이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이제 MSCI 전체 지수에서 현재 30%가 넘는 비중이 삼성전자에 몰려 있는데 당연히 LG솔루션을 넣어야 되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환율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삼성전자 매도세가 좀 더 강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이슈들은 삼성전자 다 외부 요건입니다. 따라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시는 건 알겠지만 삼성전자 현재 지금 저희가 장기 포트에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8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 의견 그리고 일단 저는 목표가 1차로 10만 원을 그대로 제시를 해드리고 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갖고 계신 분은 홀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삼성전자 하면은 대형 M&A 호재 생각하고 뭐 로봇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관련 쪽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관련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일단 뭐 제가 지난주에 DBI텍 같은 종목들도 말씀드린 적이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 지금 매출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삼성전자가 투자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과 실적 분야에서 많이 다를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대로 홀딩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대형 M&A 호재도 빨리 터질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다음 뉴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어서 셀트리온 뉴스입니다. 드디어 고위 분식 회계 의혹을 해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JP모건이 다시 한번 좀 매도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금요일 주가 보시면은 그대로 이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4%까지 급등을 했다가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 JP모건 셀트리온의 악연은 뭐 2020년도에도 있었죠. 과연 이번 리포트가 주가에 좀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줄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융당국이 드디어 4년 만에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결론을 냈습니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이제 의도한 바 없다라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벗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80만 명에 달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주주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상장 폐지를 걱정하실 필요는 이제 전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회계상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는 아쉬움을 좀 나타내면서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결론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와중에 JP모건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JP모건 보고서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제 주장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서 이제 규제 리스크가 주가를 누를 것이다. 이거는 해결됐습니다. 이거 발표되기 전에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건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했으나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성과가 부족하다는 부분, 그와 함께 제품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부분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램시마4의 그 점진적인 약진은 다행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일단 보고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증선이 결과 발표 전에 나온 보고서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작년 2분기 이후에 신제품 공급이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셀트리온은 제조업 기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뭐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JP모건이 공매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아직도 오지 않았죠. 이제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렸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분식회계 관련을 많이 부각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분식회계 관련 이슈가 없어졌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이슈를 핑계 잡아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릴지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회사에 사활이 걸렸었던 초대형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고요. 이로써 앞으로 다른 바이오 제약 기업들도 비슷한 회계 처리에 대한 일종의 판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바이오 제약 업종에 좀 더 이제 회계학적인 발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장기 포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그대로 넣고 있습니다. 그대로 포트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이나 아직까지는 홀딩, 지금은 공격적으로 들어가실 때는 아닌 것 같고 반등을 좀 보시면서 다시 올라오려는 탄력이 붙으면서 그때 좀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세계그룹 쭉 관심 라인에 넣으시고 계속 공부하시되 아직까지는 매수 대기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4월에 학회도 많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바이오 관련주에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그나마 국내 시장에서 회피처로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 테마 정책 관련주 뉴스인데요. 지난주 개인은 원전에 가장 많이 집중을 했고 또 외국인은 가상자산 테마에 가장 많은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자, 트레이딩 전략으로 현재 시점에서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든지 테마 어디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대표님은? 네, 저희 뭐 원전주 지난주에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12일 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이제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두산중공업 포함해서 원전 관련주라고 합니다. 10일 하루 만에 보니까 1,058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이달에 지금까지 보니까 한 2,400억 정도 순매수한 걸 나타났는데 같은 기간 동안 국내외 기관이 매도한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윤당선인의 탈원전 백지화 공약의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좀 보실 수 있잖아요. 일단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수소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해상풍력 등 친환경 발전 사업도 지금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국가들이 추진 중인 에너지 관련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기업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산중공업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성장성 저하였죠. 그리고 재무에 대한 리스크가 좀 굉장히 컸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계속 저평가 국면에 있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사업 구조 조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꽤나 잘 했다라는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한전기술이나 뭐 한전 KPS 등 원전 관련 기업을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암호화폐 투자 소득 관련해 가지고 과세 기준을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NFT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가상 자산 산업에 대한 어떤 육성 공약을 많이 내세우면서 외국인들이 또 이쪽으로 쏠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심주를 한번 쭉 뽑아봤는데 일단 카카오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네이버 가상자산 생태계의 대표적인 수혜자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기업 모두 이 정도면 많이 밀렸다. 이 정도면 충분히 밀렸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한 번에 매수해놓고 당장 수익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큰 종목이고 대형주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당장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요.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SM까지 SM 뭐 지난주에 또 카카오 쪽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연결해가지고 카카오, 네이버,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SM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종목 관심 종목으로 말해주셨습니다. 국내 팩트체크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